예, 습관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습관 형성 과정을 보면 제일 밑에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이렇게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 라인인데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식이에요. 예, 그 의식이 머리를 보고 머리가 좀 없는 사람들 대머리가 있다 치다 그러면 대머리를 봤다면 그 대머리에 대한 자기의 의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식이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태도가 나오면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지면서 고착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습관은 이렇게 보면 돼요. 습관은 수없이 많은 규칙의 집합체다. 그럼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습관을 만들고 있는 하위 규칙들을 찾아서 그 규칙을 하나하나 쪼갠 다음에 그 규칙에 따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태도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서 와요? 인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인식은 어디서 오냐? 순수하게 내 이 두뇌에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 이슬람에서 자란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전통적인 어떤 의식들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반복이 되면서 규칙이 되고 규칙이 습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정밀하게 보면은 내 습관에 대해서 이제 흔히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 습관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있잖아요. 첫째는 프로세스의 눈, 두 번째는 그들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의 눈, 그 다음에 그 습관이 미치는 영향력의 눈,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습관의 결과적 측면, 습관의 요소적 측면, 습관의 프로세스적 측면.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인지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인지라고 또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요런 인지들이 이제 드디어 세상을, 내 습관도 바꾸고 또 세상의 제도도 바꾸는 거예요. 제도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큰 덩어리로 보면.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인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걸 보는 눈, 프로세스와 요소와 영향의 결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눈은, 이 인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의 경험과 누군가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 그걸 몽땅 모아서 정보라고 그래요. 네. 몽땅 모아서 정보, 경험 정보든 남이 주는 정보든 책 정보든 정보. 두 번째는 이 성찰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놈. 그러니까 하나는 지능이고 하나는 정보예요. 지능이 부족한 사람은 정보가 많아야 돼. 정보가 아주 많아야 요거를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설문조사할 때 대한민국 5천만을 조사하는데 실제로는 10만 명만 가지고도 거의 오차율 0. 몇 %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 프로세스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게 지능과 정보의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능은 10만 개의 정보만으로도 5천만 개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가설 검증이죠. 이게 현재까지 인류 문명을, 학문을 만들어 오는 것이 바로 이 가설 검증 프로세스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다 골라와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서 오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훨씬 지금 뛰어나죠. 이제 좀 정리되셨죠. 그래서 정보와 지능, 정보와 인지, 이것이 함께 묶이면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시니까 진짜 좋다. 근데 여전히 빠른 시간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면 되는데, 이거를
알아서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인지력과 정보력을 같이 엮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과정에 가면 항상 존재하는 게 정보를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훈련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는 사실 지능과 관련돼 있어요. 지능이란 뭐냐? 보세요. 지능이란 간단해요. 지능을 알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요.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자주 나오는 동물들 있죠. 그 동물들 보면 새인데 앞뒤 관계를 찾아서 동전을 가져다가 통장에 더 집어넣고 그런 새도 있고, 그죠? 또 새가 막대를 집어다가 구멍에 넣어서 물건을 빼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지능이에요. 지능이란 뭐냐?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은 그 욕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불이가 안 달아. 그럴 때 불이가 안 달면 이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단계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단계.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한번 주변을 보고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막대기가 필요하네.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내는 게 이게 1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어야 되지? 도구의 활용 단계. 그러니까 막대기가 필요하네. 뭔가 뾰족한 게 필요하네를 생각해냈어. 자, 그 다음에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 찾으러 가는 게 2단계예요. 근데 찾으러 갈 때 3단계는 있을 만한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있을 만한 곳을 가야 된다고. 안 그러고 이제 주변만 둘레둘레 하면 이건 이제 지능이 없는 거죠. 예,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면 막대기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지? 나무네. 예, 하고 나무로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치라는 새는 나무에 가서 막대기를 가지를 찾습니다. 왼발로 짚고 오른발로 꺾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거죠. 예, 막대기를 찾았어. 근데 얘가 나무야. 자, 이제 뭐 생각해야 되지? 아니죠. 길이 측정을 해야지. 그죠? 이게 지금 논리예요. 네, 길이 보니까 저기가 이만큼 됐어. 그래서 이만큼 재고, 잡고 이만큼을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또 여기를 부러뜨려. 그리고 부러뜨린 과지를 가지고 와서 구멍에 넣어서 빼는 거예요. 근데 빼보니까 뭐가 들은 줄 아세요? 또 다른 막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어찌가요? 또 다른 막대를 꺼내가지고 긴 막대로 마지막에 이제 음식을 꺼내 먹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건 사람도 하기 어려운. 지능이란 뭐냐? 간단해요. 지금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이 뭐냐? 뭐예요? 의문과 탐구, 답변, 의문, 탐구, 답변. 이게 지능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잘하면 정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보고서, 뭐든지 다 세울 수 있어요. 이 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단계를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실수를 하는, 한 단계만 생각해도 알만한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겠구나. 이것도 생각을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실수는 지능이 없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배려심 부족? 배려심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지능이 부족한 걸까요? 자, 한 단계만 생각하면 알아. 한 번만 생각하면 아는데 말해놓고 나서 저 사람이 불편해 하니까 그때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러잖아요. 한 단계. 자, 이건 뭐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지? 지능이 부족하다. 네, 마이크 오프해 주세요. 성품 부족. 성품 부족이다. 아까 배려랑 통합니다. 예, 여기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알지. 이 말하면 힘들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이 사람의 관심사, 인간의 의식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의 의식은 지금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 예.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이 말이 저 사람이 미칠 영향을 생각을 못하는, 이게
인간의 의식의 한계, 의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밖에 생각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그런 실수 안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자, 여러분 훈련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많이 하는 훈련인데, 자, 손 내보세요. 한 손은 이렇게,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두드리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오른발은 좌우로.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의 의식의 한계라고 그래요. 인간의 의식은 한 가지밖에 못해.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시간만 약간 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걸 하고 잊어버려. 네, 그냥 잊어버려. 나 이제 의식에서 벗어났어. 이제 알아서 지 혼자 있어. 그리고 나는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데, 예, 점점 됐죠. 이제 이게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잊어버려. 둘 다. 둘 다 잊어버렸어. 이제 이거 지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내 의식은 이제 발만 집중하는 거야. 예, 이러면 그 복잡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복잡한 피아노 얼마나 복잡해요. 다리 눌렀다고 왼손 오른손 달리는 거 악보 4개 봐야 돼. 와, 그 짓거리를 하잖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책임 인지에서 실수가 진중하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의식의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의식으로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사람을 배려하기 힘들어요. 근데 배려하는 게 이제 의식의 단계에서 훈련이 돼서 어디로 넘겼어요? 무의식으로 넘겼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돼요. 무의식은 즉 이 피아노에 악보 4개 보고 손 10개를 맞추고 다리를 하르고 악보 지휘자 보고 몸은 흔들고 이 복잡한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훈련할 때 이거를 나도 모르는 무의식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의식은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의식은 하나예요. 그래서 의식은 동해물과 부르면서 저기 국민교육 헌장을 못 쓴다고. 훈련 가장 효율적인 훈련 과정은 그 행동을 완벽하게 그렇죠. 무의식으로 넘길 때까지 하는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우수한 코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유사 그 정보 중에요. 네. 제가 그 근원은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이미 멀티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거는 하거든요. 그 멀티로 하는 것은 네. 아직 의식 수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의식을 넘어서 버려서 무의식으로 가버린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무술의 고수가 적을 사방에서 맞았을 때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뒤에서 오는 거 못 봐요. 근데 무의식에 맡기면 어디서 오더라도 인지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운전하다가 기어가 뭐 이상한 있는 것 같아서 기어를 보면 차가 흔들흔들하죠. 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기어를 하면 전혀 무리가 없죠. 예, 이게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예요. 의식이 어느 곳에 한 곳에 집중하면 무의식이 깨져요. 의식이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무의식이 잘 작동되다가 의식을 한 곳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가 동시 작동이 돼요. 예, 무의식 상태는. 근데 거기에 의식이 어느 곳 한 곳을 집중하면 힘이 들어가면서 다른 것은 다 막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운전할 때는 그냥 거의 무의식 상태예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알아서 다 조율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항상 어때요? 이쪽 볼 때 여기에 집중하고 기어할 때 여기 집중하고 막 그때마다 막 그냥 차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딱 15분 만에 초보자 운전을 시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 수영을 시키는데 딱 5분 만에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을 5분 만에 수영을 시켜요. 안 믿는 사람들 진짜 가서 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 예, 중요한 학습법이죠. 예, 인간이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가장 충직한 우리의 알고리즘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의식의 오류, 의식의 이 요소들을
다양하게 펼쳐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네. 한 단계를 넘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네. 내가 배려가 무의식화되지 않아. 그렇죠. 예. 예.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아직 배려심이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이죠.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하려면 배려를 많이 예. 해야 배려를 많이 해서 무의식으로 넘겨놓은 사람들은 문제없이 할 수 있죠. 화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배려받는 사람이 네. 내가 배려받다는 것을 모르는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해도 배려를 느끼는데, 지금 조건이 다를 수 있죠. 이 사람이 기대치가 클 경우. 보통은 일반 기대치에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냥 내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 하면 그냥 배려가 되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의 기대치는 예상 외로 컸어. 왜? 좀 더 다른 관계 때문에. 그랬을 때는 여기를 분석해서 의식적으로 한 번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체크된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의식적 배려가 가능한 사람이죠. 그 정도까지가 된다는 거. 내가 계속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네, 계속적인 배려를 해야 돼요. 무의식적 배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실수가 잦다. 그럼 무의식 상태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실수가 좀 줄어들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훈련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그거 하나를 막 훈련해갖고 덮어쓰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기억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 절대로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네. 하나를 딱 끝내놓고 하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가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장기 기억으로, 즉 무의식으로 잘 못 넘겨요. 예, 무의식으로 넘기려고 맘 먹었으면 맘 먹고 그거를 무의식으로 넘겨요. 제가 이 컴퓨터 키보드 하다가, 키보드 타이핑 하다가 이 단축키 쓰잖아요. 근데 단축키 한 번 더 기억이 안 되죠. 근데 너무 중요한 단축키야. 꼭 외워야 되겠어. 그러면 몇 번 반복을 해. 컴퓨터 껐다가 다시 켜고, 컴퓨터 프로그램 껐다가 다시 하고, 다시 Alt Z로 돌렸다가 또 다시 하고, 일부러 계속 한다고. 일부러.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거 하나를 해놓고 나면 나한테는 엄청난 시간의 효율성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그러면 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데이터를 이동시켜 놓은 거죠. 어디다 저장해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 그럼 데이터를 이동해놓고 그 데이터를 이동해놨다고 이렇게 여기다 남겨놓는 거죠. 이건 꼭 수행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이건 업무고, 이건 내가 꼭 배워야 돼. 그럼 학습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직 제가 이거 배워야 되는데 아직 못 배운 것들이에요. 여기다 일단 올려놔요. 이건 이제 과제죠. 근데 당장 이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학습을 시도해요. 이거 아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학습을 시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체계화를 써요. 체계화. 정보들을 모아서 패턴화를 만드는 거죠. 패턴을 만들어오면 3가지 패턴이 딱 생성됐어. 그럼 패턴이 생성되면 그 다음에 반복을 몇 번 해줘요. 이게 총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데이터가 왔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고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곳에 일단은 링크를 걸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러면 데이터를 봐가지고 핵심 파악하고 체계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패턴화를 마지막에 걸어야 돼. 패턴화를 못 걸면 이거는 영원히 기억으로 안 넘어가요. 패턴화라는 것은 어떤 거죠? 자, 체계화 패턴화가 체계화하고 패턴화는 내가 쓰는 용어인데, 체계화는 일단은 마지막에 패턴화예요. 패턴화는 진짜로 기억하기 쉽게 그 외부 정보, 외부 패턴화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몇 사람이 있니? 라고 말했을 때 남녀로 나눠서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정리가 되죠. 남자 10명, 여자 9명. 그런데 더 빠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한다면 더 빠른 패턴이 옷의 컬러로 3종류로 나눴다. 아니면 더 빠른 패턴이
국가별로 여기 국가별로 세 종류의 국가의 나라의 사람이 있다. 이게 훨씬 더 기억하기 쉽다. 그러면 이 국가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는 이 패턴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이 패턴은 내 머릿속에 원래 있는 패턴이죠. 황백, 흑은 이 황백, 흑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패턴화예요. 근데 이 패턴이 이 아래 대입하는 개념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당연히 맞아야죠.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제 기억으로 넘어갔을 때 황백, 흑은 내 머릿속에 원래 있는 거니까 이 아래는 바로 황을 생각하면 한국이 떠오르고 백을 생각하면 미국이 떠오르고 흑을 생각하면 아프리카 떠오른다. 이렇게 자동으로 또 오르게 만드는 거. 이거 패턴화라고 해요. 그러고 마지막이 반복 몇 번. 이러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쓰는 반복.